숲을 방불케 하는 바다. 이곳은 언제나 생명의 기운으로 넘쳐납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생명들이 찾아들고 또 쉬어가는 곳. 숱한 생명들을 품고 바다 위 우뚝 솟아있는 섬. 이곳은 숨쉬는 우리의 땅, 독도입니다. 한반도 동쪽 끝 망망대해 위에 바위섬이 떠 있습니다. 400만 년 동안 바람과 파도에 맞서 싸워온 대자연의 선물, 독도입니다. 서도와 동도 두 개의 섬으로 나눠진 독도. 웅장한 봉우리와 거친 바위로 이루어진 서도는 남성적입니다. 바위들도 하나같이 기묘한 형상을 지녔습니다. 서도에 반해 동도는 여성적이죠. 독립문을 닮은 독립문 바위를 지나면 천장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약 460만 년 전 화산 분출 시 분화구였던 천장굴. 오랜 세월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패이고 깎이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곳곳에 천혜의 절경이 숨어있는 독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드넓은 동해바다를 품고 있는 독도. 독도의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이 맑은 독도 앞바다는 햇볕이 물속 깊숙이 스며듭니다. 덕분에 해조류가 잘 자라 거대한 숲을 이루죠. 건강한 해조숲은 많은 바다 생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독도에는 7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도 제각각이죠. 넙치는 위장의 달인입니다. 몸 색깔이 모래바닥과 구분되지 않는 보호색을 띱니다. 모래 속에 몸을 숨기면 천적이 눈치 못 챌 정도로 감쪽 같습니다. 잿방어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청소하는 중인데요. 아가미 주변에 붙어 자라는 흡충을 제거하기 위해 연신 모래에 얼굴을 부빕니다. 서도 연안에 있는 조그만 암초 밑에는 수중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의 길이는 23m. 중간에 굴뚝같이 굴의 입구가 위로 뚫려 있는데요. 이 동굴의 주인은 혹돔입니다. 이마에 난 혹이 인상적이죠. 험상궂은 외모를 가진 혹돔은 몸 길이가 1m가 넘는데요. 독도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곳은 혹돔굴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제작하고 있는 독도 생태 지도 속에 혹돔굴이 자세히 묘사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는 독도 주변 해역의 수중 환경을 조사해 왔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과 대학 교수팀, 한국수중과학회 전문가들로 독도 탐사대가 꾸려졌는데요. 이들은 수중 탐사를 통해 독도에 사는 해조류, 어족, 서식지 등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입니다. 그중 수중 경관이 빼어나고 해양 생물이 다양하게 분포된 5곳의 생태 지도를 완성해냈습니다. 이 생태 지도는 우리가 장기적인 독도의 수중의 환경 변화나 자원 변화를 이렇게 모니터하는 데 중요한 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작업하면서 세계 어디나도 훌륭한 우리 수중 경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독도의 어떤 자연 경관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하늘 창이라든지 천국의 문이라든지 또는 혹돔굴이라든지 아니면 녹색 정원이라든지 이런 물속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독도의 수중 환경을 지키고 또는 이것을 국내 국제 사회에 하나 알리고 또 서로 보존해 나가는 어떤 하나의 기초적인 어떤 작업 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물속이 갖는다는 것은 큰 의의가 있고요. 앞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11곳의 생태 지도를 더 제작해 독도의 아름다움과 해양 생물의 가치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수심 25m 아래 깊은 바다로 내려가면 독도의 또 다른 얼굴이 나타납니다. 형형색색의 산호, 식물로 보이지만 암수가 다른 강장동물이죠. 산호를 닮은 히드라에 검정 갯 민숭 달팽이가 산란을 준비합니다. 작고 힘없는 생명들의 은신처는 바닷속 안반지대입니다. 화려하고 밝은 색상을 띠는 갯 민숭 달팽이. 머리 쪽에 난 한 쌍의 촉수를 이용해 이끼와 같은 먹이를 찾습니다. 수년간 독도의 수중 환경을 조사한 결과 많은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난대성 어종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라이언 피쉬의 경우 우리나라에선 제주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독도에서도 발견돼 동영상으로 처음 포착됐습니다. 아열대 해역이 고향인 청대치도 최근 독도에서 자주 눈에 띕니다. (2005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간 조사한 결과로 보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열대 어종이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솔배간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늘족투어 또 슌뱅이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오게 되면은 이것이 죽는지 아니면은 다시 난류를 타고 내려가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겨울철에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다만 여름철 한때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미기록 종들도 독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아열대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독도에서만 처음 발견돼서 학계에 발표하게 되는 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류 같은 경우도 청황벼도라치라든지 5줄 얼개비늘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발표하게 된 흰꼬리 자리돔이라든지 이런 종들은
우리나라 제주도를 거쳐서 올라오는 난류를 타고 왔다 하지만은 실은 발표는 이 독도에서 제일 먼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기록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얻게 된 그런 미기록종들도 많습니다. 최근 독도 앞바다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갯녹음입니다. 불가사리를 비롯해 성게와 소라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번식하면서 해조류를 먹어치운 탓입니다. 특히 성게는 밑동부터 갉아먹는 습성이 있어 그 피해가 더욱 큽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황량한 바다. 갯녹음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조류를 먹이로 하는 군소. 바위 틈에서 산란 중입니다. 국수 면발처럼 길게 늘어진 알집 속엔 무려 1억 개의 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알은 부화되지 못하고 천적의 먹이로 사라집니다. 불가사리가 대표적이죠. 군소의 알을 노리는 불가사리. 촉수를 이용해 알을 빨아먹습니다. 어미가 곁에 있어도 불가사리 앞에선 속수무책. 이번엔 오징어 알에 접근합니다. 한번 불가사리 촉수에 걸려들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강력한 포식자 불가사리가 바다를 긴장으로 몰아넣습니다. 문어가 어디론가 바삐 향합니다. 짝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짝짓기를 끝낸 암컷은 홀로 산란에 들어갑니다. 바위 틈에 빼곡히 알을 붙인 문어. 이때부터 어미는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알을 지키는 데만 전념합니다. 원시적인 생태가 잘 보존된 섬 독도. 하지만 육지 생물들이 살아가기엔 물과 흙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식물이 있습니다. 동도의 한 골짜기에는 120년간 자생한 사철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 키가 작고 바위 틈에 붙어 자라지만 올 가을에도 어김없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죠. 10월, 독도의 주인은 해국입니다. 깎아지른 절벽에 피어난 해국이
독도를 생명의 빛으로 물들입니다. 독도의 바다는 밤에도 깨어 있습니다. 오징어는 지금부터 활동 시간. 금을 배돌아치도 사냥감을 찾아다닙니다. 밤에도 갯녹음 현상은 계속됩니다. 소라는 아예 감태줄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게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엔 수초의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해조류가 건강해야 바다 생태계가 유지됩니다. 독도의 변화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어는 여전히 알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람을 불어 알에게 산소도 공급합니다. 어미의 정성으로 알들은 거의 다 자랐습니다. 그 사이 어미는 초췌해졌습니다. 먹고 먹히는 치열한 생존의 공간. 먼 바다에서 온 홍대치는 독도 바다에 적응하려 애쓰는 중입니다. 겁 많은 물고기는 좀채 외출이 두렵습니다. 어미의 소임을 다한 문어는 기꺼이 제 몸을 바다에 내어놓았습니다.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는 문어. 그렇게 자연은 순환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땅 독도. (2005년 3월부터) 독도가 개방되면서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허용된 공간은 선착장 주변뿐. 하지만 독도 땅을 밟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람들은 감격해합니다. (365일) 독도를 지키는 건 독도 경비대. 5개 소대가 50일씩 돌아가며 근무를 섭니다. 독도에서 생활한다는 건 외롭고 힘든 일. 하지만 독도의 아름다운 자연이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독도에서 근무할 수 느끼는 부분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꾸며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사계절마다 그 각각 다른 풍경으로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생명을 키워낸 것은 바다입니다. 풍요로운 해저숲이
숱한 생명들을 품고 길러내는 곳. 먹고 먹히는 생존의 법칙이 그대로 재현되는 곳. 독도는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는 생명들의 마지막 보금자리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간직한 우리 땅 독도는 오늘도 살아 숨쉽니다.